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이 사랑 중에서도 이왕이면 짧은 사랑이 아니라 긴 사랑,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기로 하면 어때요? 가슴이 쿵쾅쿵 뛰고 그 사람의 얼굴만 생각나고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막 계속 떠오르고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마 사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밤에 막 전화통 붙들고 있어도 피곤한 기색 없고 계속 연락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찾던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아무리 막 활활 타올라도 정말 아깝지 않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게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냐면, 이 사랑의 호르몬이 옥시토신은 3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예쁜 얼굴 3년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실제로 사랑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옥시토신이 끝났더라도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잠깐 사랑을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살다 보면, 연애를 하다 보면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은 언제나 있고 언제나 찾아오거든요. 여기서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정말 올바른 사랑인가? 그리고 그런 사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랑의 관계가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남녀 간의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과 동반자적인 사랑이에요. 그 둘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랑이 오래 지속이 되는 방법일까? 아마 계속 실패하는 사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러브 팩츄얼리의 저자 로라 무차는 1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수백 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을 집필을 했다고 해요.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고 사람들의 애착 스타일을 분석해서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이 해석을 하면서 이 레퍼런스만 80페이지, 레퍼런스가 뭐냐면 이 연구의 출처만 80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열정적인 사랑을 할 때 정말 빠지는 게 중독 같은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자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은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 연애 초반에 연인과의 정서적인 유대감이 형성되기 전에 욕정에 불타올라서 막 이글이글하고 막 성욕에 주체할 수 없는데, 이때는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황홀한 느낌이 드는 것도 바로 이 도파민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몽롱해지고, 그리고 이럴 때는 너무 사랑이 절박하고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되죠. 이렇게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이 나쁜 걸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과정은 맞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빠지는 사랑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술을 마시고 3일 만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는 기사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오래도록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동반자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급작스런 이 열정에 혹해서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금방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했다라고 하는 게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사실 너하고 나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 되겠어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이제부터는 이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 100이고 이 사람의 마음이 100이라도 표현 방식이 이 사람은 50밖에 못하고 이 사람은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나 갈구하게 되어 있죠. 근데 나는 50밖에 사랑하지 않지만 표현을 100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100을 사랑하지만 50밖에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에서 오는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은 우리한테 흥분과 불안감을 남기지만, 반대로 동반자적인 사랑은 우리한테 차분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열정적인 사랑이 넘어가야 돼요. 동반자적인 사랑은 안정되고 성숙한 사랑으로 보통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서로에게 숨김이 없고 각자의 성향과 각자의 다름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게 아니라 일상적에서 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친구 같은 우정에 훨씬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편안한 친구 같은 우정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권태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너무 안타깝게도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너무 갈구하다 보면 진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에 비해서 욕정의 빈도나 강도가 낮긴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서로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죠. 요거는 결혼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동반자적인 관계에서의 사랑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동반자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혼자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대개는 열정적인 사랑을 하다가 곧 있으면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변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과연 쉬울까요?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커플들은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이 열정적인 사랑을 했을 때 떨림, 흥분감, 설렘이 폭발하는 그 느낌들을 잃어버려서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애착 스타일은 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안정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또 하나의 사랑의 형태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의 유형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애착 스타일을 빨리 찾아서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깊은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을 하려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타인과의 관계 맺기까지 너무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라나요. 당연히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권태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설렘과 두근거림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 관계를 치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탓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매달려야 돼요. 처음부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경험도 없이 노력도 없이 한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하다 보면 상처도 나고 약한 부분에 근육도 붙고, 그리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요령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익숙함에 방심하게 되면 크게 엎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튼튼한 사랑의 방패를 만드는 둘만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정답도 없지만 서로의 틈을 메꿔주고 감싸줄 수 있는 동반자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오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게 사랑만은 아니고, 사랑은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의 다름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 안에서 실망감, 좌절감도 스스럼 없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꺼이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들은 절대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 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좋으면 일단 만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또 이 사랑이 트라우마를 만들고 이 트라우마가 결핍을 만들었다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동반자적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단점, 그리고 약한 점, 그리고 안 좋은 점을 포용할 수 있는 건 남자 여자 둘 다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소통을 해야지, 서로 남탓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요,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